그냥 옛날처럼 할까. 원래 제목은 론스타 4였어요. 그러니까 론스타 1, 2, 3, 4 중에서 한국에 들어온 게 론스타 4거든요. 그 론스타 4의 주인은 외국인 자본의 형태만 돼 있지 한국 놈들일 거다. 이 원래 생각인데 그거를 증거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환의 얘기는 뒤쪽으로 빼고 올해 2월 달에 시나리오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나리오 형태 그때는 제가 이제 15억 정도 예산짜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이면은 저예산 영화죠. 그러니까 요즘 저예산도 30억인데 15억이면 굉장히 작게 조금 쓰는 거거든요. 어지간하면 7, 80억, 100억 금방 넘어가요. 근데 15억이면은 유명 배우는 안 쓰겠다. 그 다음에 해외 로케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대한 세트는 최선으로만 짓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광화문에서부터 여의도 사이 딱 공간을 그렇게 했고 방 몇 개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에 있는 행진이 그때 버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시나리오 1차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까지 만들어 놓고 더 진행을 못 시킨 게요. 그거를 찍으려면 제가 연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연출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 상업 영화니까 사실 CJ나 롯데 뭐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몇 군데 없어요. 그런 데서 이제 줄 때 신인 감독한테는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있는 영화 감독은 얘기가 어려우니까 소화하기 어렵고 그럼 네가 연출하면 해줄게. 근데 제가 영화사 가면서 우리 아내랑 약속한 게 연출은 안 한다 했거든요. 그 연출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소설로 디자인을 하겠다. 근데 소설은 사실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그 YS 정권 때 제가 강사할 때는 소설 습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13페이지 넘어간 적이 없어요. A4 기준으로. 앞에 서너 페이지는 굉장히 재밌는데 10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얘기를 모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3페이지쯤 가면 나 죽겠다 그러고선 포기해서 요번에 길게 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그때 그러니까 시나리오 버전에서 인기 없던 인물들은 다 아웃시켰어요. 그 혹시 보신 분들 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아직 다 안 보신 분들인가요? 이게 스포일러를 얼마나 해야 될지. 하여간 그때 인기 없던 지금 여기 통일부 쪽에 있는 인간들이 원래는 그쪽 주인공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영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웃시키고 일부는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조정을 한번 했어요. 하고선 김영사하고 얘기한 게 한 4월쯤에 얘기를 했어요. 출판사를 확정을 못 졌고 근데 그때 김영사의 지금 있는 에디터보다 전은님 에디터랑 할 때 스릴러로 가자는 거예요. 저 스릴러가 딱 좋거든요. 저는 원래 좀비, 흡혈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장르에서는 제가 거의 한국 최고예요. SF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멜로가 아주 약해요. 멜로는 진짜 약하고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까 그런 게 저는 정말 그게 감도 안 오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처음에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는 여기 딸이 나오거든요. 딸이 오연주인데 6학년 때 제가 반장할 때 부반장 이름이 오연주였어요. 근데 내가 평생 봤던 여성 중에서 제일 재수없는 6학년인데 망토를 입고 학교에 와요. 왜 이렇게 좀 가디건 말고 망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이쁜 줄 알아요. 그럼 진짜 옆에 있으면 재수없죠. 근데 또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제일 개성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느낌 가지고 6학년으로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난리치는 거예요. 6학년이면 벌써 요즘 딸이 아빠랑 친할 리가 없다. 그래서 3학년에 다시 낮췄어요. 근데 이 중간에 나이가 왔다 갔다 해서 대사 맞추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버전은 그러니까 소설 버전에서 1버전은 그 딸이 죽는 거였어요. 그 딸이 이현도는 자살하고 딸도 죽이고
그게 그러면 이제 스릴러가 딱 되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그래서 주인공의 딸을 죽인다 했는데 여기서 나온다 혼자서 진짜 이게 마이클 클라이트처럼 무섭게 이게 쫙 가서 낮고 음산하면서 결국은 딸이 죽는 쫙 깔았거든요. 혼자서 기분 되게 좋았죠. 이게 딱 잡고 나서. 근데 아기를 갖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고 아기를 딱 지금 100일 조금 지났거든요. 아기 딱 낳는데 딸 나 못 죽이겠더라고요. 딸을 죽이는 거를 염두에 두고선 막 다 맞춰놨는데 도저히 딸을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딸을 이제 실어증으로 바꿨어요. 정신찬란이 되고. 그래서 케이먼 제도에서 그 엄마와 아빠가 딸을 이렇게 힐링이라고 할까요? 치료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잡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때 이제 바꾸면서 여기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신여성이 자살하면서 딸이 미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여성 동지들이 신여성이 자살하면 안 된다. 신여성은 그러니까 망하거나 몰락해도 되지만 우아하게 몰락해야지, 자살 찌질하게 하면 너는 여성을 모르는 거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또 뺐어요. 원래는 딸을 중심으로 쫙 해서 딸이 결국 죽고 딱 그렇게 트위스트를 한번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9월까지 작업이었고요. 첫 장면 시작할 때 케이먼 제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내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못하니까 돈 얘기는 무조건 케이먼이다. 케이먼 제도는 거기 앞에 있는 그대로 조선해피 지역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한국의 100대 기업도 다 거기 뭔가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고, 찾아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본사는 거기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놈들이죠.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화내면서 웃는 방법, 거기에 이제 케이먼 제도를 관광하는 법이라는 게 있고,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우리 그걸 쓰자. 그래서 이제 첫 장면을 그렇게 딱 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1차 정리를 해서 플롯 잡고 다 채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중간선에 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한 달 정도 작업할 때 이제 제 주변에 여성 동지들한테 쫙 뿌렸거든요. 다 뿌렸는데 처음에는 남자랑 여자 양쪽 다 뿌렸거든요. 남자들이 주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경제 얘기를 더 많이 해달라. 다 뺐죠, 경제 얘기. 그래서 스위스 경제에 대한 얘기 이런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문에.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빼고, 또 이준익 감독을 비롯한 남자들이 저한테 요구한 거는 주인공의 고독한 갈등과 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강한 라인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뺐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여성이 없으면 힘을 못 쓰고, 누군가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박지원을 모델로 하려고 그랬어요. 열알기 쓰고 그랬던 박지원이 열알기 썼던 나이가 제 나이예요.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박지원 굉장히 그러니까 명랑하고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박지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좀 알겠어요. 정약용 책이 많이 읽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박지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지원으로 바꿔놓고 있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술 말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게요, 야구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앉아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 누구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오지환이 제일 좋았어요. 오지환 아세요? LG 팬들 아실 텐데 올 시즌 에러왕이에요. 근데 오지환은 진짜 이상한 야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에러 엄청 하거든요. 오죽한 별명이 오지배예요. 게임을 지배하는데요, 이게 무슨 강타자로 지배하는 일은 잘 없고 그날의 결정적 에러를 하면서 이쪽 선수 멘붕에 빠뜨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감독이 내릴 텐데 이상하게 감독이 무지 좋아해요. 얘는 우리의 다음 에이스다. 근데 지금 현재 팬들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LG 팀에 제일 인기 있는 선수가 오지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아까 말씀드린 뭘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에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주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주인공을 놓고
쫙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김영현 선배한테 보냈어요. 그 대장금 작가 보냈더니 잘 썼는데 다시 써. 여성들이 얘기했던 거는 멜로 라인이 없으면 경제 얘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얘기는 법정 드라마 굉장히 어려워도 보고 SF는 막 과학이 막 엄청 나와도 보잖아요.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의학 드라마는 뭐 전문 용어 못 알아들었는데도 그냥 다 보잖아요. 근데 경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차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고 절대 안 볼 거니까 저는 경제 얘기를 하면서 연애 얘기를 얹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연애를 열심히 하면서 경제 얘기는 그 위에다 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말 잘 듣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줄구장창 연애 얘기만 다 썼어요. 지금 김수진이라는 그 여자의 원형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키도 크고 멋지고 머리도 좋고 그런 로비스트를 이제 떠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버전으로 바꿔서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여성 동지들 다시 쫙 뿌렸어요. 뿌렸더니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남자들은 그때도 남자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고독한 결정을 내리면서 벽을 보면 이렇게 벽을 치라는 거예요. 미쳤나? 오지환은 멘붕 스타일이지 그 벽 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들이 맨 처음 물어본 게 김수진이 왜 오지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뭐 만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보름을 고민해가지고서 평범함이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에 있는 경제 엘리트들은 굉장히 잘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건데 지네끼리는 너 멋있어 그런 건 진짜 멋있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 껴 있으니까 그 평범한 멋있다라고 했더니 쫙 돌렸더니 그런 것 같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요. 죽겠더라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지환은 왜 주인공을 좋아하냐고. 아니 잘나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아무도 그거 질문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이쁘고 잘나고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은 아니 남자는 그래요 라고 했는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또 3주 걸렸어요. 그걸 찾는데 여기 사격을 여주인공이 남자한테 가리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설명하는 건데 튜터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교수 뭐 그런.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의 선생님이나 뭘 가르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다 얘한테. 그 배운 사람을 좋아하는 건 그걸 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신 맨 마지막 버전이고요. 결국 제가 끝내고 보니까 모피아를 모티프로 해서 제가 어떤 경제 공무원들이나 그 속의 세계를 쓰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건 쉬워요. 그건 쉽고 기계적으로 쭉 쓰면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소설이 그런 사회과학이나 이런 거 다른 게 이게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구성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특히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만드는 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쪽 작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서량 자체는 사회과학이 훨씬 많은데 사회과학은 이제 목차적 쭉 정리를 하면은 중간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다음 책에 하지로 한 챕터 한두 개를 그냥 날려버려요. 아예. 그래서 좀 쉬운 것만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설은 보니까 전체가 연결돼 있어가지고서 한 줄을 바꾸면은 걔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술 먹다 얘가 욕했던 애가 되면은 그럼 걔는 꼬질꼬질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멋있게 그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 묘사도 바꿔야 돼요. 뭐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술 먹고도 화 안 내고 조용히 내려놨다면 걔는 이제 스마트한 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도 밝게 입혀줘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의 집약도 같은 게 드라마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드라마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상은 사실 작업을 많이 해보고 사진, 영상 이런 데 제가 좀 알겠는데 소설은 처음 써봤더니요.
여기 지금 혹시 나중에 소설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소설이랑 영화의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가 속도감의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15억짜리로 처음에 이렇게, 왜냐면 15억짜리는 이를테면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처럼 시퀀스 짧아야 되거든요. 짧고 긴박하게 교차해서 들어가야지. 대신 조금만 늘어지면은 그러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는 영화는 재밌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써서 사람들 보여줬더니 이틀 걸렸다는 거예요, 다 보는데. 사실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근데 그 문제가, 소설은 너무 빠르면은, 그러니까 영화는 그냥 쏴주는 거잖아요, 드라마도. 쏴주는 거니까 던지면은 그냥 자기가 보고 이해를 못해도 계속 다음 거로 넘어가는데, 소설은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김영하 선배 테크닉을 약간 배운 건데, 일부러 독백을 넣거나 쓸데없는 장면, 총질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 죽이고 있거나 혹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있는 사람들이 잠깐 얘가 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서 자기가 이미지를 투영하면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치면은 사실 이 소설은 조금 속도가 떨어져요. 특히 앞에 전개 부분의 일부분을 원래는 한 씬짜리였는데 5씬으로 막 풀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줬더니 사람들 2시간 만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몰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몰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몰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작가가 만드는 건 얘기를 끌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사람이 자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들과 속도를 그렇게 조절해주고, 이렇게 일부 독백을 만들어서 여기는 당신이 채우세요. 그런, 그렇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느꼈던 게, 텍스트의 힘이라는 게 진짜 영상과는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굳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달 작업은 사실 영화적인 문법이 영화 시나리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영화를 만들기 어려운, 책을 어려운 상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읽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70 먹은 할머니 둘이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운 장면이 길거리 행진할 때 할머니가 대통령한테 돈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건 원래 20대 감독들이 손가락 오그라든다고 막 빼라고 그랬는데 여성들은 좋아해서 넣은 장면인데, 원래는 그 송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상. 송금을 해서 온라인상에 돈이 있어야 이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은행에 집어넣어서 온라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들은 그 장면에서 애국심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대들은 오지환이 핸드폰 틀어놓고서 동영상 찍는 장면에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한 쓰면서는 사격하는 장면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딸의 죽음 같은 게 막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독자들한테는 사실 안 보이고 쓴 사람한테만 보일 그런 라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의 운명은, 근데 굉장히 원래 책 안에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바깥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메타 텍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람을 울리는 것, 소설에서 울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홍수환이 그 얘기를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 수많은 그 권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챔피언도 있었고. 근데 지금 와서 기억나는 챔피언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홍수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홍수환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권투 챔피언. 예? 유명우. 뭐 다른 분들 반응이 예? 장정구, 짱구. 또 홍수환이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권투 더 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토리가 더 많아서가 아니고, 자기는 TV가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권투 중계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챔피언 먹었어라고 할 때 우리는 TV가 없었고 라디오로 그걸 들었는데, 라디오로 상상하고 들으면은 그 권투 훨씬 무섭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그리고 그때 엄마 챔피언 먹었어라고 라디오 중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라는 건 텍스트잖아.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텍스트가 만든 자기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자기 영상을 만들어서 다 다른 모습을 상상한 건데, 그렇게 상상된 그것이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3D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보다 라디오 시절에 자기가 영웅이 됐던 게 영원히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설의 힘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영화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소설이라는 거는 독자한테 스스로 영상을 만들게 하는 걸,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설은 우리 떠먹여주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스스로 영상을 찾아내고 머릿속에 그려내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걸 잘 그릴 수 있게 그때 시간은 몇 시였는데 막 노을이 이랬는데 그때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도와주는 장치지, 그걸 상상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말로 존중하는 매체더라고요. 이 독자가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고 공감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든 건데요. 해보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지금 다음 작업은 아직 교육목표화를 먼저 할지 아니면 토건적을 먼저 할지는 결정을 못했나. 1년간은 이거 그냥 둘 거고요. 중간 작업으로 지금 동화책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염두에 두고 할 건데, 제목은 안 정했는데 고양이 학교 그런 컨셉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보 삼촌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떠들고 울면은 바보 삼촌이 잡아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할머니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바보 삼촌이 애들 잡아가면은 고양이들이 선생이 학교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이 학교는 일단 고양이들이 이렇게 세수하는 거 가르쳐주는, 세수는 이렇게 해라. 고양이 습성에 관한 거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교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학교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집에 가라고 하는데, 애들은 바보 삼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우는 거를 마지막 장면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원래 좀 그로테스크한 사람이라서 조금만 더 무섭게 하면 이제 호러 버전이죠. 고양이들이 이제 애기를 이제 삶아가지고서 그렇게 할까, 정말 동화로 근데 거기서 조금만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 성인용 괴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들 애기를 막 잡아다가 노예로 막 때리고 실제로는 학교는 노예로 만드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근데 5살, 6살짜리 애들이 보기에 정말로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100일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걔가 보면은 좋을 얘기. 그러니까 지금 동화가, 한국 동화를 보니까 너무 이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고 수학 동화 이런 거, 그날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에는 15소년 표력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회과학 책이나 경제학 책도 고등학교 때 거의 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주로 이제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그런 거 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경제 공부 시작해도, 제가 경제학 봤을 때 이제 내년이 18년이거든요. 그걸로 밥 먹고 살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 사실. 아니 진짜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좀 어설프지만 경제학 가지고 사람 웃겨본 사람 진짜 해방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끔 웃겼어요. 그래도 꼽사리 일렀던 하면서. 근데 저는 뭐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정한 코스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세상 모든 걸 다 돈으로 봐요. 그래서 얼마를 저 사람이 벌고 있고 돈이 어서 와서 얼로 가고. 근데 이게 뭐 어려서 조기교육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추리소설은 읽는 건 좋아하는데, 일단 코난 도일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등장할 때 원래는 우파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런 얘기 즐길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었고, 배운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들이 지적 유의 같은 거거든요. 출발할 때는. 지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좌파 계열인데, 추리소설 출발점은 약간 우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국적인 맥락을 연구한 게 움베르토 에코가 기호학 할 때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추리 계열보다는요, 좀비나 흡혈귀 이런 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고, 지금 SF는 약간 2년짜리 장기로 기획하고 있는 게
뭐 호모 콰트로스라는 그런 제목에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는데 이게 진화의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방사능과 우유 오염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돼서 지하로 들어가고 새로운 이제 인간이 등장하는데 얘들은 4년만 살 수 있게 된 그런 얘기를 똑같이 4년을 사는 그러니까 지구는 똑같은데 얘들은 이제 방사능에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뮤턴트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과 6달 만에 말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80년을 보고 그거를 4년 주기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막 해보는 중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